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교육계와 학계에는 과연 어떤 수준이었을까? 학계는 어땠을까?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국립대 총장을 둘러싼 블랙리스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부산대부터 한번 가보죠.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이 피해자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변상욱 대기자가 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군요. 예. 부산대는 제가 기억합니다. 1년 반 전쯤에 교수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2015년에 부산대가 총장 선출을 시작했어요. 총장 선출 방식은 본래 각 대학이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방식대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교육부가 간선제로만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 예산 지원 확 줄이겠다라고 그렇죠. 엄포를 놓아서 다들 간선제로 이미 갔고 부산대만은 직선제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네. 이 대학의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면서 투신 자살했죠. 그러니까 직선제로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간선제로 바꾸려고 하자 찰나에, 거기에 반대한 교수가 그렇죠. 고현철 교수. 이분 유언장에 대학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이렇게 유언장이 써 있어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부산대 교수들은 다시 직선제로 11월에 총장을 선출했죠. 예.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정부가 임명 제청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계속 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는 총장을 왜 직선제를 뽑냐. 시키는 대로 간선제를 뽑지. 각종 지원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위협을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는데 그러자 총장 후보자로 뽑힌 사람이 우리의 왕 실장님한테 김기춘 실장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뽑힌 사람이 뭐라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선에서 당선되시도록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아십니까? 부산 지역 교수 700여 명의 지지 서명도 제가 받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딱 봐도 친박 코드로 생겼습니다. 차이는 이 대학 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저는 딱 봐도 친박입니다. 친박 코드입니다. 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 편지가 팩스를 통해서 청와대 김 실장한테 배달이 된 지 몇 달 지나서 예. 총장 간선제가 아니면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던 교육부의 입장이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지고 임명장이 청와대로부터 날라옵니다. 예. 정직한 교수의 필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춘 눈물 젖은 편지로 겨우 부산대 총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야, 자, 이렇습니다. 그다음 경북대. 경북대 가보죠. 총장을 직선제로 뽑던 경북대 교수들은 간선제로 바꾸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예.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눈물을 머금고 온갖 학생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총장 간선제로 학칙을 바꿨습니다. 학교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예. 네. 하라는 대로 했는데 교육부는 총장 후보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방법대로 올렸는데 왜 임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죠?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총장 없이 2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나갔어요. 예. 예.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호소를 해서 그럼 순리대로 하겠다. 2년 넘도록 총장이 없으면 되겠나라고 해서 순리대로 해결이 되는구나 했는데 1순위 후보자가 아니라 2순위 후보자로 총장이 찍혀서 내려옵니다. 아니 순리대로 해결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미 순리대로 올린 거 아니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제일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 사람이 있으면 이 2명 이상 올리게 돼 있으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예. 순리대로 하면 그냥 1순위로 하면 되는 건데 2순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1순위가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단식 농성도 벌였습니다. 1순위 총장 후보자였던 김사율 교수는 예.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여기서 인터뷰했습니다. 네, 그랬죠.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자기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반성하는 각서를 쓰라 그랬는데 각서를 쓰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서 그 과정에서 강한 반대가 있어서 총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에요. 네, 아까 같은 그런 그렇죠. 눈물의 편지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사일 교수는 정권은 짧고 정의의 역사는 길다. 역사 속에서 권력이 대학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지만 입맛대로 다루려고 하지만 다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를 제발 당당하게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외쳤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국립대가 겪은 일들 한 두 가지를 본 건데 예. 다른 정부하고 확실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정부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부터 분위기가 좀 싸해졌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요? 절차를 밟아서 총장 후보
두 사람 이상을 올리면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추천해라. 다시 올려라. 이미 선거를 다 치러서 올렸는데 다시 해라. 다시 해라. 계속 이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뽑아서 올리는데 무순위로 올려라. 1등, 2등, 3등이 누군지 블라인드로 올려라. 아니 엄연히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출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진 건데 이걸 무순위로 올리라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직선제에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직선제를 뽑아봤자 순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올리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거고 마음에 드는 자유롭게 사람이 고르게 해달라?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해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분명히 합니다.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비를 30%까지 깎는다. 그리고 부정비리 대학으로 간주해 대학 평가 점수의 최대 8%를 감점해버린다.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결국 또 하나 보면 재미난 것도 있어요. 뭐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김영한 씨 비망록에서 예. 서울대 총장 선임 역임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역임은 거꾸로 임명이라는 뜻입니다. 서울대 총장 지들이 뽑았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저쪽을 해버려라 라는 예.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들은 지금 이게 뭐냐. 빨리 검찰이 이 수사를 해달라. 예, 청와대발 교육농단이다. 이건 아직까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검찰은 빨리 이 교수들을 불러서 피해자 조사를 다 마치고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 결과와 함께 예. 본격적인 또 다른 게이트 수사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총장 추천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뽑혔나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조치를 했겠나 아니면은 이미 블랙리스트를 다 갖고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고서 처리했겠나. 이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변상욱의 기자수첩. 생신 축하드리고요. 이걸로 우리 퉁치고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